여러분한테 그 문제도 드렸었는데 문제는 약간 그 저번 주차에 배우지 않은 문제도 나왔었을 거예요. 이 부분인데요. 곰팡이는 일단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곰팡이 크게 두 개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격벽이 있느냐, 격벽이 없느냐. 격벽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저 지금 곤란하죠. 격벽이라고 하는 것은 균사에 있는 그 칸막이 같은 것이죠. 격벽이 없는 것을 조상균류라고 하고 격벽이 있는 것을 순정균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여러 가지의 그런 형태적인 특징에 따라서 호상균류, 난상균류, 접합균류, 그러니까 뭐 유성생식을 하느냐, 뭐 어떤 유선생식을 하더라도 어떤 포자를 만드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하는데 호상균류나 난상균류는 그냥 접어두시고요. 그 접합균류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압시디아, 뮤코, 압시디아, 뮤코, 리조푸스 혹은 라이조푸스라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탐니디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으니까요. 이 네 가지의 이름을 잘 외워두십시오. 이 네 가지는 그렇다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만약 예를 들어서 문제가 뭐 다음 중 격벽이 없는 곰팡이고 그 다음에 접합의 형식으로서 번식하고 있는 접합 포자를 만들고 있는 그러한 곰팡이를 고르시오. 그럼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겠죠. 압시디아, 무코, 리조프스, 탐니디오. 네. 그러고 이제 그 격벽에 있는 것들은 잔항균류, 담자균류가 있는데 잔항균류는 그냥 그렇구나 보시고요. 담자균류는 거의 다 버섯입니다. 담자균류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시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방망이 같은 것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거기에 포자가 들어오고 포자가 이제 바깥으로 배출되어지는. 그러니까 버섯도 일종의 그 진균류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럼 잔항균류에서는 모나스커스라든지 뉴로스포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잠시 이제 거론은 될 겁니다. 그냥 대충 봐두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불안정 균류는 아스퍼질러스 페니실리움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 외에 이제 보트리티스라든지 퓨저리움 이제 이런 것들이 거론될 겁니다. 식품고급파인데 조상균류라고 하면은 격벽이 없는 거죠. 그런데 호상균류, 난균류, 접합균류 세 가지 아강으로 나눈다. 뭐 그냥 대충 넘어가시고요. 여기서 그냥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 균이 네 가지 곰팡이가 조상균류이고 그 다음에 접합의 형식으로 번식을 한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상균류들을 볼 때, 조상균류 곰팡이를 볼 때, 라이조프스는 뮤코라든지 압시디아, 탐리디움 얘기를 할 때 이것을 전체적인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외우시려고 하면은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형태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뮤코, 라이조프스, 압시디아, 탐리디움이 해당되는 균들의 이름인데요. 이걸 모두 다 외우냐? 이거 절대로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중심으로 보시냐면 뮤코는 털곰팡이 속이라고 해서 한국어로 된 그 별명이 있어요. 모든 곰팡이들이 한국어로 된 별명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데 그걸 같이 일단은 먼저 보시고 뮤코는 털곰팡이, 라이조프스는 거미곰팡이, 압시디아는 활털곰팡이, 네, 탐리디아는 아직 탐리디움은 뭐 별명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것을 외우시고요. 자, 라이조프스 거미줄 곰팡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형태적인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발음은 리조푸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라이조푸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저 리조푸스는 접합으로 이제 당연히 이렇게 접합 포자를 형성을 하겠죠. 이 모습은 아마 익숙해지셨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균사가 있습니다. 균사에는 격벽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균사에서 이렇게 공중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이제 포자낭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낭이라고 하는 것은 주머니죠. 주머니 받침대라는 뜻이에요. 예. 뭐 그래서 병 그러면은 그 뭐 화병 할 때처럼 그 받침대 같은 묶음에 대한 받침대 뭐 그런 거.
꽃다발 뭐 이런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꽃받침 뭐 그렇게 생각할 때 병, 그렇게 화병 뭐 그렇게 쓰시는데 그와 같은 의미로 쓰는 것이고요. 포자낭, 낭이니까 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머니라고 그랬죠. 주머니 안에 포자가 있으니까 내생 포자네요. 이게 그 구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라이즈푸스 속의 형태를 보면 포자난 포자를 갖고 있고 이 포자난 포자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은 뿌리부터 나와요. 근데 뿌리가 식물처럼 영양분을 흡수를 해갖고 위로 올리고 뭐 이제 그러한 기능적인 그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가짜 뿌리예요. 얘기를 했죠. 이 가짜 뿌리. 저기 밑에 있는 것은 철자가 잘못됐어요. H가 N으로 지금 철자가 되어 있는데 리조이드 가근이라고 하고요. 이 가근과 가근 사이에 얘들 균사가 이렇게 표면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툭툭 이렇게 공중으로 점프해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가게 돼요. 이런 것을 갖다가 포복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근 위에서 얘네들은 포자난병은 어디에 형성이 되느냐? 바로 가근 위에서 포자난병이 뻗어나가고 포자가 달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라이조프스 속의 형태적인 특징입니다. 자, 가근을 만든다. 그다음에 포복지를 만든다. 그다음에 가근 위에 포자난병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으로 이제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포복지, 이것이 가근, 이것이 포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일 그리라고 하는 주관식 문제를 예전엔 제가 좀 냈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씩 각 부위에 대한 이름을 적으셔야죠. 그럼 라이저프스는 어떤 것이 있는가? 뭐 이것은 이미 방금 얘기를 드렸고요. 포복지라든지 가근. 아까 말한 것에서 가근에서 얘네들은 그 포자난병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꽃다발처럼 이렇게 각각 이렇게 분리가 된 상태에서 한 5개에서 1개까지 이렇게 해서 꽃다발처럼 뻗어나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그 미생물의 이름들을 전부 다 속명, 종명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라이조프스 니그칸스는 여기에 눈에 띈 게 고구마의 연부병이니까 고구마를 잘 분해시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라이조프스 야포니쿠스는 당화력이 강하다. 그 다음에 토니케니시스는 아밀로법에 사용된다. 아밀로법에 사용된다. 당화력이 강화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전체적으로 공통점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공통점은 전분하고 친합니다. 그래서 전분을 갖고 있는 식품에 얘가 잘 달라붙는다는 얘기죠. 그 전분을 잘 공격하니까 전분 식품들이 뭐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밀가루, 고구마, 아까 저기 고구마 잘 공격해서 분해를 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아밀로법이라고 하는 그런 공정에 잘 사용을 한다는 얘기를 그런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럼 전부 일단 전부는 곡류, 빵, 밀가루, 뭐 고구마, 뭐 당이 많은 그러한 과일 뭐 이런 것들에 주로 이제 얘네들이 잘 달라붙겠죠.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한테 좀 의무적으로 의미적으로 잘 와닿지 않은 것이 당화력, 발효력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당화력이라고 하는 것은 당으로 만드는 힘입니다. 당으로 만들 수 있는 힘 이것이 당화력이죠.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서 의문을 품을 게 무엇을 목적어가 뭘까요? 무엇을 자 그러면 당이 어디서부터 나오죠? 바로 전분에서부터 나오죠. 전분이라고 하는 그런 커다란 구조에서 당을 쪼개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얘가 뭘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분해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데 거의 다 분해하는 것은 누가 분해를 해요?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분해하는 거 대부분 효소죠. 효소. 그 효소 중에서도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니까 뭐가 있어요? 전분 가수분해 효소겠죠. 전분 가수분해 효소.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라이조프스는 전분 가수분해 효소를 많이 배출해 갖고 주위에 있는 전분을 막 쪼개버려. 그래서 자기 영양분을 먹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자라야 되니까
그런데 이 당은 또 알코올로도 전환시킬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발효력입니다. 발효력. 그러면은 라이저푸스는 전분도 잘 분해시키고 분해된 당을 통해서 지가 먹고서 알코올을 내뱉어 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 알코올이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얘 라이저푸스에다 전분을 많이 먹이고 그다음에 발효까지 해서 알코올로 만들어내면 우리가 편안하게 알코올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갖다 아밀로법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라이저푸스는 당화력이 강하다, 발효력이 강하다, 그리고 전분 같은 식품에 잘 달라붙는다. 당 그래서 아밀로법이라고 하는 공정에 사용되진다. 뭐 전분 식품에 여하튼 잘 달라붙으니까 또 분패라든지 그런 것에 관련해 봤을 때는 빵 같은 거라든지 고구마라든지 그런 것의 품질을 나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죠. 자, 꼭 외우십시오. 라이저푸스 아밀로법 당화력 발효력이 강하다. 전분질 원료로부터 알코올을 잘 생산한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일단 라이저푸스는 보시면 됩니다. 이거 종명, 성명 전부 다 외우시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름 중에서 니그리칸스가 있습니다. 이 니그리칸에서 NIG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건 검은색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을 비하하는 발언으로서 니그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니그로라고 하는 것이 깜장색 이런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혹시 그 종명 중에서 야포니쿠스라든지 야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들어갔다 그러면 쌀을 연상시키시던가 혹은 당화력, 누룩 이런 것을 연상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이 균의 뭐 특성은 그랬었을 때 혹시 이름상에서 그런 힌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십시오. 예전에도 많이 얘기했죠. 할로라는 말은 소금이라는 얘기고 뭐 서머라고 그러면은 온도란 얘기고 그죠? 자, 야포니쿠스는 당화력과 발효력이 강하다라고 이제 추측을 일단 그렇게 눈치를 채시란 얘기죠. 네, 다음은 뮤코 털곰팡이입니다. 털곰팡이. 털곰팡이는 이와 같이 포자나명이 생겼는데 마치 버섯 팽이버섯 같이 생겼죠.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하나하나씩 올라가기도 하고요. 가지가 쳐서 올라가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 좀 다릅니다. 자, 얘는 솜털 모양이고 얘네들은 가근이 없어요. 그래서 라이저푸스는 이렇게 포복지가 있고 포복지 사이에 가근이 있고 가근 위에 포자난병이 올라오잖아요. 이와 같이. 네, 하지만 뮤코는 가근이 없어요. 가근이 없이 그냥 자랍니다. 자, 그 다음에 뮤코퓨실러스, 뮤코록시, 야포니쿠스 뭐 이런 것이 있는데 뭐 계속 제가 지금 하여튼 이렇게 그 포자난병의 생김새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이제 제가 그리고 있고요. 지금 그리는 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푸실러스, 록시, 야포니쿠스가 있는데 록시 같은 경우에도 록시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은 누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하고 관련이 있구나. 근데 뮤코는 다른 것에 비해서 퓨실러스 하나가 좀 이게 눈에 띄는데요. 여기서 응유효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응유라고 하는 것은 우유를 응고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유를 응고시켜서 만드는 그런 식품 뭐가 있을까요? 치즈 같은 게 치즈가 바로 우유를 응고시켜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죠? 그때 그 식품 가공학 시간에 배우겠지만 응고시키는 그 효소가 있는데 이 보통 효소는 큰 것에서 작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 분해시켜 주는데 이 우유를 응고시켜 준 건 우유 입자를 더 크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렌넷 이런 것이 이제 우유를 응고시켜주는 효소인데 송아지의 그 위액에서부터 분리한 효소입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 나중에 상표명을 렌닌으로 이렇게 팔았는데 이게 렌넷하고 렌닌하고 이제 서로 이제 같이 요새는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송아지에 응유 효소가 없을 때는 뮤코푸실러스에서 나오는 뮤코의 효소를 이용하는데 그것이 렌넷의 효과처럼 대체품으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고 나머지는 뭐 라이저푸스랑 비슷합니다. 당화력도 있고 발효력도 강합니다.
자, 그다음에 압시디아가 있는데요. 이것은 활털 곰팡이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다른 것은 다 모르겠지만 뭐 얘네들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접어두고 얘네들의 생김새가 라이즈푸스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그 식품에 있어서는 라이저푸스하고 뮤코보다는 얘네들이 그 뭐랄까 중요성이 낮지만 현태적으로는 좀 라이저푸스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구별하는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라이저푸스는 각은 있고 그 위에서 포자낭이 올라가는데 얘네들은 각은도 있고 포복지도 있는데 그러니까 각은 위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각은 사이에 있는 포복지에서부터 포자낭이 올라간다는 것이 라이저푸스하고 차이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형태적인 차이점만 눈에다 익히시면 될 것 같고 압시디아에서는 약간 저 특이한 균이 하나 더 있는데 압시디아 리지테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량주에서 분리한 균입니다. 이 고량주를 여러분 드셔보는지 모르겠지만 이 어떻게 추측하면 될까요? 고량주는 알코올 도수가 굉장히 높아요. 뭐 45도 이상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 고량주에서 분리했다라는 얘기는 압시디아 리스테미가 높은 알코올 도수에서도 잘 자란다는 얘기죠.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보통 미생물들은 높은 알코올에서는 좀 살아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다음에 탐니디움이 있습니다. 탐니움은 뭐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해서 모양 정도로만 알고 계시고 그냥 별건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자, 이제는 그 뮤코 탐니디움 라이조푸스 뭐 이런 것들 외에 나머지 것들 이제 보시게 되는데 이것은 그냥 그렇구나라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시고요. 자랑균류의 소개 부분은 여기 이제 아스퍼질러스 그다음에 페니실리움이 있는데요.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얘들이 보통 그냥 모든 식품에 발효식품 모두 다 쓰이고 있어요. 그냥 나머지 모나스코스, 뉴로스포라, 그런 에라모테시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자, 아스퍼질러스는 일단 무성적 생활하고 유성적 생활을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의 생김새가 굉장히 특징이 있는데 이제 균사라는 것이 있고 균사 사이에 얘네들 격벽이 있다 없다? 격벽이 있죠. 얘네들은 격벽이 있고 그 다음에 포자낭병이 이렇게 올라가 분생자병이 이제 여기서는 얘들 분생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생자병이 올라가는 그 부분에 딱딱하게 돼 있는 것이 이제 병족세포라고 해서 병자가 그 분생자 병의 병이고 조금 발입니다. 그래서 마치 받침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 밑에 있고 그다음에 쭉 올라가면 이게 팽대해져 갖고 부풀어 오른 정랑 같은 것이 있고 그 주위로 이제 포자가 따다다다닥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스퍼질러스입니다. 발음은 아스퍼질러스는 격벽의 균사의 격벽이 있다. 병족세포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정랑을 갖고 있다. 이게 형태적인 특징입니다. 이 세 가지는 형태적 특징으로서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아스퍼질러스를 봅시다. 아스퍼질러스의 별명은 누룩곰팡이입니다. 누룩이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 막걸리를 담글 때 밀 같은 거 통밀을 갖다가 약간 갈아갖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진 딱딱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곰팡이가 쓸게 되는데 거기서 주로 많이 발견되니까 누룩곰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 형태적인 특징들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얘들 생태적인 특징이 아밀라제, 프로테아제가 생산 능력이 강하다는 얘기는 아밀라제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이거 효소의 이름이죠. ASE 라제가 붙어 있으면 효소입니다. 이 눈치 까셔야 되고요. 그 효소 앞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기질을 의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밀 그러면은 뭐가 연상이 됐느냐? 아밀로즈, 아밀로펙틴 이런 거 연상을 한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나와요? 대부분 전분이죠. 그러니까 전분을 기질로 해서 얘들이 공격을 하니까 전분을 어떻게 하겠다? 전분을 가수분해하는 요소다. 이렇게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렇다면 프로테아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쉽죠? 프로테인. 그렇죠. 프로테인하고 이름이 앞에 비슷하죠? 그러니까 얘에서는 단백질 분해 요소다. 가수분해 요소다.
그 단백질 덩어리를 갖다가 뭘로 분해하는 거예요?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거예요. 여하튼 얘네들은 아밀라제 프로테아제가 강하니까 쌀에도 잘 자라고 이렇게 전분, 밀가루에도 잘 자라고 전분, 그리고 콩, 단백질이죠. 단백질에도 잘 자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지방만 빼놓고서 얘는 거의 다 분해를 할 수 있으니까 거의 모든 식품에 있어서 얘들은 잘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얘네들은 알코올까지 그러니까 당화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발효에 굉장히 많이 이용됩니다. 자, 아스퍼질러스 오리지가 있습니다. 백색의 침략이고 이름은 황국균이라고 얘기하고 간장된장에 사용되어지고, 자, 여기서 오리라고 하는 그런 글자가 들어갔다 그러면 원래 Z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쌀이라고 그냥 대충 눈치를 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코지게 시드인데 제가 잘못 썼어요. 코지기인데 그래서 이건 코지산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생산합니다. 산도 이제 많이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름 중에서 혹시 SOJ 이렇게 들어가면 이것은 콩이라고 생각이 돼요. 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된장 같은 거 만드는 데도 사용되겠구나 그렇게 눈치를 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스퍼실러스 니거가 나오네 또. 네, 요것은요 굉장히 많이 써요. 얘네들은 그 주스 만들 때 주스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도 사용됩니다. 이게 나중에 다른 챕터에서 니거를 보게 될 겁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발효에 웬만한 건 다 쓰는구나. 아스퍼질러스가 발효가 키워드구나.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스퍼질러스 우사미도 알코올 당화에 쓰이고요. 그 다음에 카와치가 있어요. 카와치. 벌써 일본 사람 이름 같죠? 카와치라고 하는 사람이 만드는 우리나라의 균을 변이를 시켜서 만든 것인데, 현재 사용하는 막걸리에 거의 모두 다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국균으로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변이가 일으켜져서 얘들은 백국균입니다. 하얗게. 근데 지금 그 현재 막걸리를 보시게 되면 막걸리의 그 맛이 뭐 어디서 만든 막걸리, 무등산 막걸리 다르고 뭐가 비아 막걸리 다르고 막 그러지만,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사실 쓰이고 있는 균들은 거의 다 동일할 거라고 추측이 돼요. 효모는 사카로마이스 세레비지 거고, 그 다음에 곰팡이는 아스퍼질러스 카와치일 겁니다. 얘네들만큼 발효가 잘 일어나게 하는 균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균을 분명히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서로 원료도 거의 비슷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맛은 똑같은데 맛이 달라지는 이유가 구연산의 농도라든지 설탕을 넣느냐, 아스파탐 넣느냐, 뭐 이제 그런 것들, 그런 첨가물의 종류에 따라서 막걸리의 맛들이 다른 것이지, 이것이 뭐 특별하게 다른 이유는 없어요. 자, 매우 중요한 균입니다.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 이 아스퍼질러스 오리지하고 유사하지만 얘는 아주 나쁜 균이에요. 간암을 일으키는 강력한 아플라톡신을 만들어요. 이 아플라톡신의 이름이 어디서 나느냐? 이 톡신이라고 하는 것은 독이란 뜻이죠. 네. 아플라는, 자,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 여기서 A, 여기서 FALA, 그래서 아플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플라톡신을 일으키는 균, 그렇게 해갖고 뭐지 하고 헷갈릴 필요 없어요. 보기 중에서 A하고 FLA가 있는 아플라톡신 플라버스,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를 고르시면 돼요. 다음은 페니실린입니다. 벌써 모양부터 다르죠. 어떻게 생겼어요? 이거 빗자루 같이 생겼죠. 빗자루. 그냥 그렇게만 보시지. 그 다음에 여기 병적세포 있어요? 없죠. 정랑 있나요? 정랑 없어요. 네. 그 대신에 균사의 격벽 있나요? 없나요? 격벽 있어요. 네. 격벽 빼놓고는 너무 저기 아스퍼질러스하고는 다 달라요. 그죠? 쌍윤생, 단윤생, 비대칭생 뭐 그런 거 있는데 그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얘는 별명이 푸른 곰팡이입니다. 빗자루 같이 생겼다. 자, 그럼 건너뛰고 치즈 숙성하고,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고, 치즈 숙성, 페니실린 치즈 숙성, 그 다음에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 만들고요. 황병미,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이 세 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강론을 한번 들어가 봐서 페니실리움 로케포르트는 로케포르트라고 하는 치즈의 숙성에 관여하고 있고 또 페니실리움 카멘베르티는 카멘베르트 치즈 숙성에 관여하고 있어요. 두 개 묶어서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치즈 숙성에 관여하는구나. 로케포르트 카멘베르티 외울 필요 없어요. 예, 치즈 만드는구나. 자, 페니실리움 크리조게니움은 항생제 만드는구나. 항생제를 만드는구나. 자, 외우실 거 빨간색입니다. 페니실륨 시트리눔, 페니실륨 이슬란디쿰입니다. 요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름 암기하셔요. 자, 얘네들은 무슨 균? 황변미의 원인균이다. 황변미. 쌀을 황색으로 변하게 하는 그런 균인데 얘네들은 독성을 갖고 있어요. 이 독성을 갖고 있어요. 독소. 아까 나오는 독소를 갖고 있는 것이 뭐가 있었죠? 독소 곰팡이. 뭐가 있었죠? 아스퍼질러스 뭐라고요? 플라버스라고 했죠. 플라버스. 그러니까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 페니실륨 시티리눔, 페니실륨 이슬란디쿰 다 포함해서 이렇게 곰팡이 독소를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이런 곰팡이 독소를 마이코톡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 페니실륨 시티리눔, 페니실륨 이슬란디쿰 곰팡이 독소 생산하는 그런 곰팡이다. 그 외에 이제 가실, 특히 이제 그 귤 같은 거 분해하는 그런 데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곰팡이 이제 모나스쿠스가 나오는데 자세히 알 건 없었고 모나스쿠스 나왔다 그러면 홍색, 홍국, 그냥 홍국, 모나스쿠스는 홍국 그렇게 외우십시오. 그 중국의 그런 누룩인데 쌀을 위에다 뿌리게 되면 얘들 쌀이 붉은색으로 이렇게 변하게 돼서 빨간색의 그런 술을 만드는데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뉴로스포라입니다. 이것도 빨간색입니다. 이것도 빨간색. 그래서 빨간 빵곰팡이라고도 불리우는데 뉴로스포라 시토필라라고 하는 것은 베타카로틴입니다. 베타카로틴 이거 다 빨간색이잖아요. 그죠? 토마토 생각하시면 돼요. 베타카로틴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에 있는 온티좀이라고 하는 땅콩 원료란 과자에서 분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학습 내용 한번 보시고 중요한 것들은 꼭 암기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